사랑하는 지혜의 벗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따뜻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으로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 젊은 시절, 나중에 은퇴하면 꼭 멋진 해외로 떠나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으리라 다짐하며 땀 흘리셨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드넓은 세상으로 나가 마음껏 여행하며 여유를 누리는 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보셨을 테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 지금 비행기 표를 끊으려니 문득 여러 걱정이 스칩니다. 아휴, 내 체력이 예전 같을까? 낯선 땅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예상치 못한 돈이 더 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바로 68세가 넘으면 해외여행은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걸까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제, 68세 이후 해외여행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5가지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나는 괜찮아. 젊었을 때도 배낭 메고 잘만 다녔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들을 알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다음 여행 계획은 더욱 지혜롭고 신중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건강 신호와 막막한 해외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예전과는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60대 후반에 접어들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 문제 등 평소 관리하던 만성질환이 낯선 환경과 피로 속에서 언제든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동네 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익숙한 의료보험 혜택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판이하게 달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은 국경을 넘는 순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행지에서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된다면 수천만 원, 때로는 억 소리 나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금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중소기업에서 헌신하다 은퇴하신 71살의 박 선생님은 꿈에 그리던 동남아의 한적한 섬으로 휴양을 떠났습니다. 따뜻한 기후가 관절에도 좋고 조용한 해변에서 그간의 피로를 풀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막상 섬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더위와 습도에 몸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탈수 증상과 식중독까지 겹쳐 순식간에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섬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
응급처치조차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급하게 배를 빌려 타고 몇 시간을 달려 겨우 도시의 병원에 도착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비와 검사비는 국내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아 아픈 몸을 이끌고 손짓발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하며 진단서 한 장을 받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결국 휴양은커녕 금전적, 정신적 손해만 가득 안고 지친 몸으로 귀국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60대 후반 이후의 여행은 비행기표 예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주치의를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통해 내 몸이 과연 장거리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어쩌면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대비가 우리를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둘째, 낯선 환경에 보이지 않는 위협, 감염병의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젊은 시절보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비행기나 공항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며칠 앓고 지나갈 가벼운 감기도 어르신들에게는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낯선 현지의 음식과 기후, 그리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물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현지 음식 도전이지 라고 말하기엔 약해진 소화 기능으로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크고 한번 탈이 나면 회복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각 지역에는 우리가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풍토병이나 바이러스 변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는 거기 다녀왔는데 멀쩡하던데 라는 말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면역 상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최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려던 중 갑자기 시작된 복통. 그는 다음날 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저 물을 잘못 마셔서 그럴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약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무려 6개월 동안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행 당시 현지 식당에서 씻지 않은 상추를 실컷 먹었던 것이 화근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의 추억이 끔찍한 악몽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은 반드시 병에 든 생수를 마시고 나름식보다는 잘 익힌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 전에 방문할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미리 받고 평소 복용하는 약과 함께 비상약을 넉넉히 챙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셋째,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재정적 함정들입니다. 해외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은 단순히 의료비뿐만이 아닙니다. 여행객,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소매치기나 도난, 심지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르신은 잘 모르시겠지 하는 교활한 마음으로 접근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옵션 투어를 강요하며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투어에 참여하시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정도 비용이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라며 유창한 말로 현혹한 뒤 나중에 온갖 추가 요금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은 아주 흔합니다. 또는 일행을 놓쳐서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값이 없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며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빌려간 뒤 사라지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친절한 인연이 알고 보면 내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까지 겹치게 된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정신적 충격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여행사를 통해 검증된 일정으로 여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현금을 한 번에 소지하고 다니지 않고 카드를 여러 개로 분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의심스러운 제안을 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젊은 시절과 다른 몸의 회복 속도, 누적되는 피로의 문제입니다. 장시간의 비행은 그 자체로 고된 일입니다. 좁은 좌석에 몇 시간씩 앉아있다 보면 허리와 다리가 붓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온몸이 뻐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금세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68세 이후에는 한 번 쌓인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며칠씩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시차가 크게 나는 곳으로 여행을 가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낮에는 계속 졸리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게 되며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져 소화 불량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결국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피로가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낯선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급격한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일정은 금물입니다. 꼭 해외로 떠나야 한다면 비행시간이 짧은 가까운 나라를 선택하거나 장거리 비행 시에는 중간 경유지에서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 일정은 하루에 한두 곳만 방문하는 식으로 여유롭게 짜고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면 일행에게 미안해하거나 여행 경비를 아까워하지 말고 그날의 일정을 과감히 취소하거나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몸이 편안해야 진정한 여행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잠 못 드는 밤이 부르는 악순환,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수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 판단력이 흐려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장시간 비행 후 도착한 낯선 호텔, 익숙하지 않은 침대와 베개, 밤낮이 바뀐 시차, 낯선 소음 등은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입니다. 이렇게 며칠간 잠을 설치게 되면 여행 내내 피로가 쌓이고 심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즐거워야 할 여행이 짜증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되고 동행자와 다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행지에 도착한 후 최소 하루 정도는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숙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시차와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사용하던 작은 베개나 잠옷, 기마개 등을 챙겨가 최대한 집과 비슷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좋은 잠이 먼저다라는 원칙을 세운다면 남은 일정을 훨씬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68세 이후 해외여행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휴,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해외에 못 나간다면 너무 슬프지 않은가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해외여행을 절대로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내 건강 상태와 체력, 그리고 재정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리하게 떠난 여행이 평생의 후회와 고통으로 남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어쩌면 최고의 휴식과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름답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의 잔잔한 바다,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 강원도의 맑은 공기는 그 어떤 해외 휴양지 못지않은 평안과 힐링을 선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이 통하고 음식이 입에 맞으며 아프면 언제든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안정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장점입니다. 물론 건강과 모든 여건이 충분히 허락된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단거리 해외여행은 삶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가니까 무조건 해외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행의 본질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평안과 기쁨을 얻느냐에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여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을 더욱 지혜롭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언제나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